나이 들면 오랜 친구가 불편해지는 이유.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래된 친구에 대한 특별한 추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마음을 동심으로 채워주고, 평소에는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할 깊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심지어 만남을 끊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인데 왜 갑자기 불편해지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복잡한 감정의 관계입니다. 어릴 때 우리의 우정은 단순했습니다. 성적, 가정 형편 등 외부적인 요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최고였죠.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리로 가득 찼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우리의 우정은 단순했습니다. 성적, 가정 형편 등 외부적인 요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최고였죠.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리로 가득 찼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며 형성된 경험은 각자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특정 종교를 믿게 되고, 어떤 친구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게 됩니다. 또한 책임져야 할 가족이 생기거나 새로운 역할을 맡으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대화의 공감대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친구와의 만남에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거나 친구가 변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는 사실 친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강산도 변할 만큼의 세월이 흐른 만큼 사람의 가치관도 자연스럽게 달라진 것입니다. 친구의 변화가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우정을 쌓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정은 마치 화초와 같습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어야 지속되듯 관계도 끊임없이 성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변하고 성장하기 마련이며 관계 역시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는 과거의 추억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문제는 새로운 우정을 쌓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관계도 계속해서 새롭게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는 과거의 추억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학창시절 이야기를 반복하거나 몇십 년 전의 추억을 꺼내 웃음 짓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 금세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가 없으니 과거의 기억만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정은 지속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의 현재를 나누고 함께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는 정체되고 결국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무례함은 생각보다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선을 넘는 행동은 불화를 초래합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말을 하거나 민감한 가정사에 대해 무심코 언급합니다. 때로는 친구가 잊고 싶어하는 과거를 들춰내어 웃음거리로 삼기도 하죠. 가족 사이에서도 선을 넘는 행동은 불화를 초래합니다. 하물며 친구 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무례한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말을 하거나 민감한 가정사에 대해 무심코 언급합니다. 때로는 친구가 잊고 싶어하는 과거를 들춰내어 웃음거리로 삼기도 하죠. 이런 행동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친구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훈수를 두며 불편함을 조성합니다.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당연시하는 태도는 관계를 더 큰 거리감을 조성하게 될 뿐입니다. 친구라면 무엇보다 상대방의 경계를 존중하고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는 단순히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감의 깊이, 즉 서로의 이야기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새롭게 사귄 친구가 더 깊은 공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공감은 친구 관계의 핵심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본질을 이룹니다. 친구 관계는 단순히 함께 보낸 시간의 길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감의 깊이, 즉 서로의 이야기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귀 기울이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때로는 새롭게 사귄 친구가 더 깊은 공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관계의 본질은 함께한 시간이 아니라 공감의 질에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우정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과거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우정은 양방향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상대방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과거의 추억에만 의존하여 현재의 우정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는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변화하고 성장할수록 관계도 자연스럽게 더 깊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상대방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닌지, 혹은 과거의 추억에만 의존하여 현재의 우정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관계는 양쪽의 노력으로 유지되는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가 불편해진 이유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추억은 소중하지만 현재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정의 본질입니다. 이제 과거를 넘어 서로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바라볼 준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0대 이후에 절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것,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50대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의 시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앞으로 20년 이상은 활발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지만 회사에서는 더 이상 주요 인물로 보지 않기도 하고 늘 자신을 따르던 후배들조차 이제는 냉소적인 시선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학자금 걱정을 겨우 끝냈나 싶으면 부모님의 건강 문제가 찾아오고 함께했던 친구들마저 하나둘씩 멀어지는 이 시기는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좌절과 후회에 빠져버린다면 남은 삶 또한 빛을 잃게 됩니다. 사실 50대에게는 아직도 많은 선택지가 존재합니다. 지금 당장 마음속에 무엇을 할지 떠올리고 있다면 이미 그 자체로 선택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선택지는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사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기. 50대에 접어들면 더 이상 회사만을 위해 존재하던 삶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직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생활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회사가 90%였다면 이제는 자신의 삶의 90%를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직장 생활은 더 이상 전부가 아니며 삶의 다른 측면들을 조명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는 가정주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를 우선으로 살아왔던 시간이 지나갔다면 이제는 자신을 중심으로 삶의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은 본인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세울 때도 자신의 시간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퇴직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시간 등은 자신을 위한 투자입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준비를 미루지 말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충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했던 시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는 나를 대신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회사 중심의 삶을 과감히 포기하고 나만의 삶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통념과 고정관념을 포기하기. 사회적 통념과 고정관념은 50대 이후 삶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퇴직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고정된 틀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인생은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빛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고정관념은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남들이 보기에 늦었다고 말하는 일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솔직히 답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답을 통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합니다. 인생의 중반기 이후는 남들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가장 빛납니다. 세 번째, 몸에 밴 습관 바꾸기.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더라도 여전히 우리의 행동은 과거의 습관에 의해 좌우됩니다. 습관은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50 이후에는 불필요한 습관들을 과감히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몸에 밴 습관은 종종 우리를 정체시키거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거나 불필요한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는 지나온 삶을 결산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20대에 앞으로 30년을 계획했더라면 지금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50대인 여러분에게도 30년이라는 시간은 새롭게 설계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0 이후의 삶은 포기를 통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과거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의 중심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기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우선시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내가 선택하는 대로 얼마든지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 열정을 되살리고 배움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처럼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에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창의성을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봉사는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는 인간관계를 확장시키고 삶의 활기를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은 변화를 통해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삶의 후반기에는 건강관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떠오릅니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을 돌보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세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설계해보고 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갖고 살게 되는 한 가지. 누구든지 아픔 하나는 묻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수년간 병원 신세를 지다가 돌아가셨고 여동생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이 세상에 없고 또 남은 하나의 여동생은 이혼하였으며 본인도 이혼하고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치채신 분도 계셨겠지만 이 사람은 바로 그 유명한 이재용 회장입니다. 이런 큰 부자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도 누구나 상처와 아픔 한두 가지는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픔이 없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부부간의 사별의 아픔, 이혼의 상처, 자식들이 속을 썩이거나 자기 사업 실패, 투자 실패, 가까운 인간관계의 배신의 상처 등등 누구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계속 후벼파서 오히려 그 상처로 인한 아픔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하고 실패의 과거를 수시로 후회하면서 그때 그 사업만 내가 하지 않았어도 지금 이 모양 이 꼴은 아닐 텐데 하고 후회하고 술만 퍼마시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돕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 자책하고 있으니까 자기 말대로 그 모양 그 꼴로 벗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이혼의 아픈 상처를 가지고 살면서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니면서 술만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상처나 아픔을 보듬고 오히려 삶의 발판으로 삼아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살다 보면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예기치 않게 벌어지죠. 이것들을 다 잊게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관계없이 점점 더 아파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물론 세월에 침식되어 희미해지는 상처도 있죠. 확실한 것은 어떤 상처든 받아들이는 법을 천천히 배워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내 몫의 아픔을 품고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순탄치만은 않았을 겁니다. 도전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은 사업을 완전히 말아먹어 보기도 했을 거고,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성취를 위해 도전했다가 다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실패 후에 밀려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정신적인 괴로움은 진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정도죠. 돌아보며 잃은 것이 너무 크다는 생각으로 심각하게 후회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더 괴롭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작은 빛이 보이고 앞뒤와 옆이 꽉 막힌 것 같아도 위에 조그마한 구멍으로 한 줄기 햇빛이 비추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빗줄기를 잡고 매달리다 보면 그 햇빛이 점점 커져서 어둠을 몰아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아픔과 각종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런 아픔과 상처를 보듬고 오히려 이것을 다시 살아가는 발판으로 삼아 걸어간다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못난 소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죠. 못나고 상처가 난 소나무는 관상목으로는 최고의 걸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두 미숙함과 성숙함을 동시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약하고 강합니다. 이에 따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성숙한 마음을 갖는 방법에는 6가지가 있는데, 나를 용서하고 정체성을 찾고 존재 자체를 존중하며 성격을 활용하고 아픔을 견디고 힘 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도 하고 배움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고마워하기도 하고 원망도 하면서 말입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중에도 행복이 있고 행복하더라도 아픔은 있습니다. 인생은 숙제처럼 살지 않고 파도 타듯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깊게 들어가 보면 대부분 거기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아픔 하나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상처를 흡입하지 말고 보듬고 행복하게 우리의 남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